오늘은 금속 위인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국민 락골 이윤석 형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락도 옆에 락골 이윤석입니다. 금속 위인전.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기운이 나고, 야, 이분이 드디어 나왔구나. 진짜로. 야, 메탈 축복을 받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특히. 금속의 어떤 친정 아버지, 친아버지. 블랙 사바스가 이제 메탈계의 아버지라면, 네. 저는 이분들은 이상하게 메탈계의 어머니 느낌이 나요. 어머니다. 예. 블랙 사바스 느낌이 어떻습니까? 블랙 사바스는 이렇게 좀 가부장적이고. 그죠. 약간 무겁고. 무겁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에 약간 힘 좀 들어가 있고. 카리스마 있고. 예. 근데 이분들은 뭔가 화려하고, 약간 앙칼질 때 앙칼지고, 예. 예. 약간 그 여성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이분들 음악에 화려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주다스 프리스트가 메탈계의 어머니! 그렇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네. 블랙 사바스가 메탈을 낳고 주다스 프리스트가 메탈을 키웠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메탈 간 아니겠습니까? 메탈 간입니다. 예. 제 내피셜인데 네. 헤비 메탈의 3요소를 완성한 밴드다. 오. 예. 달린다. 달리고 질주감. 지른다. 오. 무겁게. 무겁게. 예. 빠른 속도감과 질주를 완성을 했고, 네. 화려한 고음의 금속성 보컬을 완성을 했고, 그렇죠. 무엇보다 또 헤비한 기타 연주와 리프를 완성을 해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을 항상 소개할 때 나오는 어떤 수식어가 이게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 메탈. 예. 80년 초반부터 이 미국의 지네들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른 나라 음악이 들어오면 침공이라고 여겨요. 비틀즈도 그랬듯이 영국 헤비메탈의 침공 거기에 선봉장으로서 선봉에 서서 맞습니다. 영국 메탈로 혼을 내죠. 주다스 프리스트를 비롯한 아이언 메이든이라든지 아이언 메이든, 섹슨이라는 분들도 좀 있고, 섹슨, 예. 모터헤드 형님 뺄 수가 없죠. 예. 베놈. 아우 좋아요. 네. 자, 주다스 프리스트 이제 예수를 배반한 제자 유다 가론 거기서 이제 영어 표현 중에 이거 오 마이 갓 하듯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잖아요. 네. 그거를 살짝 바꿔서 주다스 프리스트. 그런 말이죠. 네, 그렇게 패러디를 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메이카 약간 그 그런 비슷하게 거죠. 말장난으로 영국 형들이 이제 말장난을 잘 하시나 보네요. 그러네요. 네. 오 마이 갓 대신에 주다스 프리스트 이렇게. 네. 나 몰랐네. 철저할 정도로 보컬 중심이었었던 밴드. 기타 2대 가지고 빈틈없는 이 메탈 사운드를 일구어낸 어떻게 정형화된 사운드를 만들어낸 선구자.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그 헤비메탈 밴드의 이 고뇌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럼요. 예, 보컬이 너무 화려하게 잘 나가다 보니까 기타도 무시 못하는데 그럼요. 그 갈등이 있어. 또 기타가 둘이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약간의 그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둘 다 리드 기타잖아요. 둘 다 트윈 기타고. 맞습니다. 누가 어떤 한쪽이 보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멋진 그 기타 연주가 나오지만 맞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그 갈등과 다툼과 경쟁. 네. 이런 게 나중에 약간 폭발을 하게 되죠. 사실상 원년 멤버들은 완전 다른 이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전 멤버가 누구냐 따지면 저는 사실상 KK 다우닝이 사실상의 원년 멤버다. 그 자기의 베이스 친구 이현일도 끌어들였고 네네네네. 또 이현일의 여자친구의 오빠 러펠포드도 끌어들였고 그렇죠. 결국은 KK 다우닝이 다 끌어들인 건데 맞아요. 나중에는 KK 다우닝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스토리가 아마 오늘 이제 계속 이 주다스 프리스트 현재까지 18장의 정규 앨범. 대단한 음악적 성과를 이제 팬들 사이에선 일궈냈는데 대단한 열정입니다. 사실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평가는 조금 평가를 못 받았어요. 원래 또 메탈 헤비 메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메탈이라 그렇죠. 그래미에서도 후보가 여러 번 올랐지만은 2010년에 한 번 수상을 했고요. 2022년에서 와야 그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그 노미네이션 후보에는 계속 올랐대요. 계속.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이번에는 수상하겠지. 이번에는 수상하겠지. 그러다가 올해 2022년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마침내 혼내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음악계의 송강호 씨네. 송강호 형님도 이거는 진짜 받았어야지 하는데 계속 안 받다가 드디어 받았잖아요. 칸에서. 칸에서. 이 정도면 줬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맞습니다. 줬어야 되는데 하다가. 누구나 다 인정한 명배우, 저 명밴드인데. 주다스 프리스트도 아마 11월 5일쯤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2022년에. 그래서, 그때 예. 공연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창립 멤버는 KK 다우닝이 여러 이제 멤버들을 해가지고 그렇지. 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지. 야, 우리가 좀 사운드가 좀 비지 않겠느냐 해서, 그럼 우리가 키보드를 드릴까? 그 당시 대세가 좀 이제 키보드고 뭐 그러니까. 옛날에 뭐 프로그레시브 쪽이니까. 예. 그럼 나랑 같이 그냥 사운드를 좀 직선적으로 다이렉트로 낼 수 있는 기타 하나 데려오자. 좋은 판단이에요. 그게. 네. 그것이 이제 지금의 헤비메탈의 이 성장세를 일구는 결정적 수간이 됐는데. 그렇죠. 또 블랙 사바스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다뤄볼 멤버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들이 거쳐갔긴 했으나 실질적인 어떤 상징적인 인물부터 가야죠. 그래야죠. 실질적인 메탈가. 그렇지. 보컬의 록 헬퍼드입니다. 예. 기도하자. 예. 명실상부한 주다스 프리스트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1951년생이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이시스트 이언 힐이 먼저 제작을 했었는데 보컬이 나가버렸잖아요. 보컬이 나가버렸으니까 자기가 그때 사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자 우리 오빠 있는데 네. 오빠도 음악해. 오빠가 죽여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은 뭐 우리 언니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뭐 우리는 아닌데 어쨌거나 핏줄입니다. 핏줄. 우리 오빠인데 화장대도 같이 쓰고 좀 그래. 예뻐. 극단적인 이 남성성을 상징하는 헤비메탈 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이례적으로 발표한 이제 나는 동성애자다. 98년에 이거를 커밍아웃 하셨대요. 예. 근데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죠? 네. 미친 고음의 메탈 고음의 샤우팅을 완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까만 찡과 그죠 이시의 사슬과 그렇죠. 하리 베이슨과 얘기해야 됩니다. 메탈의 그 의상과 샤우팅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KT 다우닝이 또 그런 인터뷰를 해요. 사실 주다스 프리스트 헤비메탈계에 있어서 최초로 검은 가죽 의상을 제안한 것은 나였다. 내가 원조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분을 얘기하려면 이제 보컬 대마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록 헬퍼드가 잠시 나가고 들어온 보컬 있지 않습니까? 팀 오웬스라고. 리퍼. 굉장히 잘하는 보컬리스트. 잘해요. 팀 오웬스의 가장 유일한 죄는 그가 록 헬퍼드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에요. 네. 오웬스가 뭘 못해서가 아니야. 그냥 록 헬퍼드가 아닐 뿐이야. 아닐 뿐입니다. 목소리 자체 음색에 비브라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듣더라도 이분의 노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영향받은 또 인물들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어떤 락앤롤 DNA 그리고 제니스 조플린의 어떤 광기 그다가 로버트 플랜티의 어떤 고음에다가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쇼맨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보컬이 아니 될 수가 없었다. 난리 났네. 캔나 텔프 ING다. 메탈 보컬 3대장 우리가 꼽잖아요. 디오, 록 헬퍼드, 브루스 디킨슨. 메탈계의 유관장 트리오. 유관장이 뭐죠? 유비관우 장비. 디오가 약간 유비 느낌이에요. 어떤 리더 느낌. 우리 록 헬퍼드 형님이 관우 느낌이에요. 청룡 언월도 성대를 가지고 금속성 성대로 그냥 고음을 댕검댕검 배워버리는. 그리고 우리 브루스 디킨슨 형님은 장비. 피지컬이 워낙에. 그리고 방방 뛰고 막 호쾌하고 막 그렇죠. 기질이 장비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돌적이고 용맹적이고. 그렇게 유비관우 장비 트리오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기타의 KK 다우닝 그리고 글램 틱튼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헤비메탈 씬에서 가장 성공적인 트윈 기타. 이 락은 헤비메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리프가 외워져야 노래가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솔로 막 날라다니고 막 복잡하고 그런 선율이 있겠지만 그 계속 들으면 지겹고 주다스 프리스트는 이런 리프하고 솔로 사이를 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블랙 사바스가 리프의 어떤 제왕 리프 뭐 훌륭한 거 많이 내놨어요. 근데 기타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뒷심이 딸리는 혼자 다 하기는 사실은. 네, 약간 느낌이 에이, 들죠. 그럼요. 주다스 프리스트는 이런 기타가 두 대입니다. 두 대가 그냥 양옆에서 불을 뿜어대니까 보컬도 날아다니지. 그렇지. 이거 뭐 당해낼 자가 없는 거죠. 아 주거니 맞거니 내가 하다가 조금 네, 뒤치면 네. 그냥 네가 하고 네가 하다가 조금 네, 뒤치면 네. 내가 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날고 이겨도 못 이깁니다. 네, 약간 글렌 팁튼이 조금 솔로 연주를 많이 한 경향이 있고 음흠. KK 타우닝이 약간 이제 리프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음흠. 그마저도 리프가 솔로에 버금가는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 글렌 팁튼이 뭔가 그 속주와 클래시컬하고 테크니컬한 연주에 능한데 이 KK 다우닝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분도 뭐 속주 좋고 다 좋지만 조금 더 소울풀한 뭔가 오, 좀 맞아요. 영감이 있는 연주를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점점 역할이나 이 롤이나 네. 분량이나 이런 게 조금씩 밀린다는 느낌을 KK 다우닝이 나중에 받아서 또 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뭐 추천곡 하나. 그럴까요? 네, 예. 여기서 한번.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의외네 하는 노래를 하시는 조금, 곡 예, 위주로? 해봤어요. 요번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램잇 다운 오. 앨범에서 헤비 메탈. 대놓고 제목이 헤비 메탈. 네, 오늘을 위해서 만든 예. 곡입니다. 그 주다스 프리스트의 농익을 대로 녹익은 어떤 이제 30대 후반의 모습을 메탈 가시 정의한 헤비 네. 메탈이고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탈의 정석 혹은 성문 종합 메탈. 선문종합 메탈. 반드시 기본적으로 듣고 네.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네. 가사도 헤비 메탈을 정의합니다. 파워 코드를 내리치면 오. 모든 감각이 찢어지지. 어. 메탈은 치료이자 치유다. 스피커는 쇳물을 쏟아내고 이거야 이거. 사람들은 헤드뱅잉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지. 이것이 헤비 메탈. 빵빵빵빵빵빵빵빵. 헤비 메탈. 저의 추천곡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라면은 록 펠포드가 보여줄 수 있는 걸 거의 많이 보여줬다 싶을 만한 곡인데 라이브로 추천하겠습니다. 빅팀 오브 체인지. 약간 고전에서 하나를 골라주네. 근데 이 노래는 뭐 명불허전 초기의 베스트 명작 중에 하나죠. 노래도 그냥 그 구수한 창법도 들어가고 맞아. 지를 때는 막 지르고 그리고 이 록펠포드의 우리가 이게 말하면 이게 이런 말하면 좀 일본 말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쿠세라고 습관인데 노래 부르는 습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습관인데 우리 말로 하면 쪼 같은 느낌. 네. 쪼가 있다. 쪼가 있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 딱딱 끊고 있어. 다 하는 거. 랄랄라. 그게 취임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간히 들어가는 게 요런 거 듣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타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팁튼과 다우닝이 단단단단. 멤버가 이제 드럼하고 이제 베이스 기타가 남았는데. 뭐 간단하게. 베이스 기타의 이언 힐입니다. 주다스 프리스트의 이제 초창기 시절에 보컬이 공석이었을 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오빠인 록 펠포드를 데려온 그렇죠. 인물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기타 리프에 맞춰서 당당당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 역할을 헤비메탈적인 베이스 플레이어의 역할을 해냈다. 이것마저도 헤비메탈 감이다. 이연일. 드러머는 이 팀이 좀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머가 좀 굉장히 이제 불안정했었다는 게 한 중반기 전까지 전성기 시절을 했었던 드러머 데이브 홀랜드라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이분이 좀 도란을 가셨어요. 굉장히 안 좋게.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요? 2010 몇 년인가 드럼 이렇게 교습소 같은 거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을 성폭행을 했었던 죄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저기 잊을만하면 보면 메탈계에서 그런 조금 그러니까요. 추문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지 맙시다. 우리 메탈 그래가지고 이미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돌아가셨대요. 그건 좀 비극적인 마무리네요. 나머지는 이제 후반기 명작 우리 페인킬러를 얘기할 텐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들어온 드러머 스캇 트래비스.
라는 무시무시한 드라마가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 너무 멋있는 그죠? 190이 넘는 키가. 190? 네, 190이 그 넘어요. 정도예요. 파워드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가장 인트로 드럼이 멋있는. 이건 너무 뭐 드럼 인트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연코 말하는데 없습니다. 미리 말할게요. 페인킬러라는 노래 근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추천을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메탈바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장님들이 오늘도 페인킬러를 4번 들었어요. 오늘은 5번 들었네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청곡 금지곡. 자, 이분들도 이제 철강의 도시 버밍햄 버밍엄. 블랙 사바스도 버밍햄 그럼요. 출신. 불사. 비슷한 연배지만 이 블랙 사바스는 뭐 결성하고 얼마 되지 않자마자 이렇게 빵 떴고 주다스 프리스트도 결성이 69년에 됐는데 무명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럼요. 첫 앨범 로카롤라 앨범 나온 게 75년이에요. 그렇지. 그 전까지는 진짜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저기 서울역 가가지고 이렇게 줄 서서 몰래 밥 먹고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고생 많이 하셨네. 이 집이 이제 Sad Wing of Destiny. 야, 네. 이 배고픈 와중에 이런 명작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 밴드가 여러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케팝처럼 연습생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연습생으로 있다가 데뷔를 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판을 내느냐 안 내느냐 요거에 대한 그 레벨로가 좀 다르다는 그럼요. 저 밴드는 잘해. 어느 술집에서 하는 거 라이브 잘해. 근데 판이 없네? 야, 이 팀은 뭔가 해가지고 판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노출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라이브를 하면서 무명 시절을 겪었지만 1집에 한번 나오니까 바로 빠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개그맨으로 치면은 이제 유행어나 유행 코너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윤석 하면은 그렇게 심한 말을 떠오르듯이 아니면 이윤석 허리케인 블루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유행하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분들한테는 이제 앨범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힘들게 내니까 Sad Wing of Destiny 3집의 씬 애프터 씬, 스테인드 글라스, 5집 킬링 머신 이게 75년부터 79년까지 다다다닥 일어난 일이에요. 하면서 이제 80년에 일을 냅니다. 그렇지. 드디어 오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브리티시 스틸. 난리 나죠. 이 앨범에서 난리가 납니다. 블루스 뽕기를 쫙 빼고. 그렇지. 멜로디 리프 위주로 가는 직선적인 메탈을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면도날 딱 짚고 있잖아요. 그 면도날이 베어버린 것. 프로그레시브의 복잡한 구성. 그렇지. 싹싹 베어버렸어요. 늘어지는 기타 연주. 베어버렸습니다. 없어버렸어. 러닝타임 3분 고수야. 펑크처럼 3분처럼 짧게 가자. 일단 베어버렸어요. 긴 것들을. 그리고 면도날이 뭡니까? 긁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도날로 긁어버린 것. 블루스적인 끈끈함을 배워버렸어요. 약간 그 하드록 느낌 어떤 구수함도 긁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도날 뭡니까? 금속성 재질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금속이다, 메탈이다, 단단하다, 차갑다. 이런 금속의 느낌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레시브 느낌의 어떤 땀. 그리고 이제 하드록 느낌의 어떤 털. 블루스 느낌의 어떤 때. 그런 것들을 면도날로 빡빡빡 긁어낸 것이 브리티시 스틸이다. 이들의 자켓이 이렇게 원래는 까만색이고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겉으로만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잡은 거야. 그래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입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뭐 사지절단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노래는 좋아해. 노래는 데스메탈 귀에 끼고 살아요. 근데 보지는 못해. 자, 겉에 면도날 사진을 넣은 이유가 하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브레이킹 더 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킹 더 룰은 우리 헤비메탈 리스너들에게는 뭐 교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타 처음 잡는 애들이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그렇죠. 리프이기도 하고. 2, 3, 4 1, 2, 3, 4 1, 2, 3, 4 빰빰빰빰빰빰빰 야, 요 부분
에이시티시 스틸 앨범은 뭐 안 들어본 분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신세대라면 뭐 못 들어봤다 꼭 들어보시라.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다스 프리스트의 어떤 절정 시절까지 저희가 다뤘는데 예. 이건 힘드네요. 아, 그래요. 잠깐 쉬고 주다스 프리스트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